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참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불안한 일들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 이럽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래요. 이준석 헛고생 계속하라. 팔수록 국힘 비리만 나온다. 이게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불안한 겁니다. 자, 보수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그냥 이재명이 허장성시하면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소리만은 아니라는 사실, 이미 새파랗게 젊은 아들놈이 겨우 한 몇 해를 일하고는 퇴직비 50억을 받아먹은 사실이 바로 곽상도 부자에 의해서 증명되었잖아요. 유동규가 이미 구속되었고 또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쯤에는 김만배도 소환된다고 하잖아요. 만약 김만배까지 구속된다면 이 두 자의 입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이 물려나올까요? 아니면 수사의 칼날이 몸통인 이재명의 옆구리에까지 가서 닿기도 이전에 또 다른 김상도나 아니면 박상도가 물려나올까요? 사실상 이번이야말로 이재명이라는, 물론 이건 보수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도저우두머리를 잡아내게 생겨서 그것도 당장 대선을 눈앞에 두고 정말 이보다도 더 좋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냥 즐거울 대신 항상 조마조마하고 나아가서는 불안하기까지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것은 이 이재명이라는 지금 당장 그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경쟁자, 즉 자기 당내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를 지금 당장 눈앞에 거꾸로 들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곧 이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이재명은 절대로 경찰도 검찰도 특검도 못 잡는다고 말입니다. 더도 말고 우선 특검부터 도입될 리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쪽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이 두 야당의 대권주자를 항상 오차범위 안에서 또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제치고 있는 한은 이재명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고인 내지 또는 증인 또는 하수인들의 입이 절대로 열릴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설사 열린다고 해도 계속 찔끔찔끔 조금씩, 그러니까 내년 대선 바로 그날까지 먼저 들통이 나서 낚시에 코가 끼어서 끌려나오게 될 사람은 이재명 쪽의 사람이 아닌 틀림없이 보수파 야당 쪽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바로 그걸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같은 꿈은 깨라고 말입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 너희 쪽이 더 불리해지리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곽상도에 이어서 또 계속하여 김상도가 나오고 박상도가 나온다고 해도 이 이재명에게 결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보수파 국민들의 그 절체절명하는 마음에 비하면야, 이제는 곽상도가 아니라 곽상도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정족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국힘당은 그들 모두를 제명하고 영구 출당 조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이 사명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모두 비켜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하게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국힘당에서도 곽상도에 대한 출당 및 곽상도 스스로의 의원직 사퇴 등을 통하여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곽상도 뿐입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냥 아버지의 그 농지법 위반 의혹 때문에 딸이 대신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것,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일로 아버지 곽상도가 또 사퇴한 것, 이런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보수파는 진보좌파를 한 수 이기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좌파는 아버지나 또는 자식의 일보다는 정작 그들 본인의 일로 아주 깜빵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협의를 받아먹으면서 잘도 버티고 있잖아요. 더도 말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에 내세워서 모금한 돈으로 갈비집에 드나들었던 윤미향 같은, 이건 정말 한마디로 아주 더럽고도 미스꺼운 나쁜 년이죠. 이런 년들까지도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틀고 앉아서는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소도둑만 도둑인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도 역시 도둑입니다. 그냥 도둑질한 작물의 크기만 다를 뿐인 것처럼 자기가 앉지 말아야 할, 즉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앉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말 부적격자가 또 다른 나쁜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도 역시 도둑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우리는 자리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라고 하면 이건 좀 경강부회인가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 인터넷상에서 자리도둑도 도둑이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만약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면 이건 혹시 제가 지어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앉지 말아야 할 남의 자리,
즉 더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좋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자리를 부적격자인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는다면 나는 바로 그 자리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재명이 캠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변에는 결코 이런 자리 도둑들이 거의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야당, 즉 국힘당 쪽의 후보들인 윤석열이나 홍준표의 캠프에 보면 이런 자리 도둑들이 아주 흔하게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단 이재명에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두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한 사람은 그 밤에 잘 때마다 조국의 이름을 적은 그 나무 판대기인지 아니면 돌멩이인지를 베개 밑에 깔고 잔다는 김남국 의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 정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바로 이 대법원의 내부 문제를 고발하고는 그 내부 고발 경력으로 아주 화려하게 정기에 진출했던 젊은 판사 출신 이탄이라고 하는 이 자를 보면 이 두 자가 지금 모두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탄이라는 자, 이 자가 그 판사 출신 내부 고발자 아니고 뭡니까? 저는 바로 이 자의 눈에 권순일이라는 이 대법관은 국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는 나이는 젊지만 판사까지 했던 자이니 공부야 오죽이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의 캠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어쩌면 거의 전부가 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변호사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박주민이나 그리고 김남국이나 그리고 또 이 이탄이 같은 자도 모두 변호사 아니면 판사 출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반 국민들에 비해 이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일 텐데 이 자들은 모두 나서서 한결같이 이재명을 비호하고 있고 유동규도 비호하고 있고 또 김만배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참으로 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들을 면바로 차지하고 앉아서는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일들을 잘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선 누구보다도 바로 그 사람의 친구들, 즉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리고 장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도, 정치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후보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즉 그 후보가 주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그 대통령 후보가 장차 이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가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학자들이 이 명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에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아직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을 때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그 유명한 명언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문재인이라는 이 인간 개체의 그 평소 성격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자질 같은 것을 가지고 예측했다기보다는 우선 먼저 이 문재인이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그 인물 군상들, 그 면면들의 평소 살아온 궤적이나 또는 그들이 그동안 보여주곤 했던 그 정치적인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런 자들이 만약 대통령 주변에서 실권을 쥐고 권력을 농단하게 되면 장차 나라와 국민들이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이재명의 주변에서 지금 한창 매일같이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 몇몇 인물들, 그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 내에서 쓰고 있는 무슨 팀장이니 특보니 대변인이니 하는 이런 감투들이 모두 그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하게 잘 어울리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수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중복해 드릴게요. 진보 좌파가 아닌 보수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은 틀림없이 유동규나 김만배 같은 자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외원으로는 권순일이나 박영수 같은 이런 사법 카르텔들을 또 다른 성질의 경호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도적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박주민이나 김남국이나 이탄이 같은 자들은 모두 이 도적 속을 적재적소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면바로 잘 찾아 앉아서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볼 때 솔직히 이 이재명은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리고 그 나쁨의 정도가 이번에 불거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서도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에 사뭇 접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이 범죄를 총설계한 설계자요, 기획자요, 몸통요, 머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들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아주 용기가 백배합니까? 오죽했으면 국힘당을 향하여 헛수고하지 말라, 파보아야 너희들 국힘당 쪽 비리만 더 나온다고 하는가 하면 어제는 또 어쨌습니까?
모두 어제 뉴스들을 보셨지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모두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니 좋다. 그 유동균이 김만배니 하는 자들이 챙겨먹은 부당이익을 모조리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환수되겠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곽상도나 그리고 그 정말 더러운 박용수 특검, 이런 자들은 이미 50억씩 100억씩 다 챙겨먹었잖아요. 그걸 다시 개헌하게 만든다는 소리인데 그걸 챙기느라고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곽상도가 그걸 쉽게 개헌해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나아가 천억씩까지 챙겨먹은 도둑들 가운데 이미 벌써 해외로 내뛴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계속 싱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어떤 수단으로든지 버티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이기면 결국 영웅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유동규나 김만배가 이재명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믿을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성남시장 경기지사 연임이 오면서 그동안 가장 뛰어난 개혁가로 행정가로 이미지를 구축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는 이 행정과 개혁이라는 그림의 전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을 인물들, 그것이 과거의 인물이건 아니면 만약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라도 그의 주변에는 바로 이 유동규나 김만배 같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큰 중심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뜻인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이 나라의 행정에 있어서 그리고 개혁에 있어서 직접 국민들의 삶과 이익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재단하고 함부로 가위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유동규나 김만배 같은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유동규를 보면 한마디로 깡패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를 보면 정말 사기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느낌이 아니라 조만간에 이 자들이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벌여왔던 그 범죄 행각들이 모조리 드러나게 될 경우 틀림없이 세상은 이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즉 가장 많이 챙겨먹은 진짜 깡패의 진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틀림없이 유동규나 김만배 같은 자들이 모두 가장 뛰어난 행정가의 개혁가의 탈을 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손과 발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법으로 지켜주고 있을 대법원장에는 틀림없이 권순일 같은 자가 임명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순일뿐만 아니죠.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틀림없이 추미애가 지명될 것이고 법무장관 시절 추미애의 전임자였던 조국. 자, 여러분,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론과 선전에 있어서 보수파는 근본 진보좌파의 상대가 아니죠. 이들이 다시금 재차 조국을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의 영웅으로 그리고 나아가 안중근과 같은 의사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아주 시군중먹기일 것입니다. 뜻인즉 정말 만약 하나라도 이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윤석열이 패하거나 또는 홍준표가 패하거나 또는 안철수가 패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면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최고의 실세로 군림하게 될 추미애와 그리고 영웅도 모자라서 이제는 안중근, 윤봉길 같은 최고의 반일 의사로 둔갑하여 아주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조국의 그 죽창 앞에 놓여지게 될 이 나라 보수파 국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백열등에 몸을 부딪히면서 날개를 퍼덕이는 분화방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면 이 나라는 그냥 보수파 국민들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사생결단하고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보수파한테는 사생결단하고 싸울 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모두 추미애와 조국이 휘두르는 그 죽창에 찔려서 이미 한 반쯤은 다 죽어버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면 틀림없이 윤석열도 홍준표도 더는 없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홍준표는 아마 정기를 은퇴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그동안 모두 의혹으로 불거졌던 것이 다 사실로 둔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조국, 즉 윤석열이 보수파의 두 번째 조국으로 전락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절체절명이라는 뜻 모두 잘 아시죠? 절체절명 속의 그 절명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 속의 산냐 죽냐보다도 훨씬 더 급박하고 강렬합니다. 영어로 산냐 죽냐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사성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간략하지 않고 아주 직역해서 제스다의 제스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독한 과거의 일본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남을 죽일 때는 머리를 치지만 자기들이 죽고자 할복할 때는 배를 가르잖아요. 절체절명, 이 제스다의 제스메의 일본말 뜻은 숨통이 잘리고 몸통도 잘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은 지금 바로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그 운명을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선이 임해야 합니다. 이번이 만약 또 한 번 정권을 빼앗기면 그때는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된다면 그 자들은 그동안 계속 이 정권에 아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계속 이 정권이 주는 지침에 따라서 정부 여권과는 싸우는 법이 없이 오히려 내부 총질에만 더 열중하면서 사실상 보수파의 승리보다는 보수파의 분열과 패망을 앞당기는데 은근하게 한 몫을 더 했던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김웅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범보수 야권의 여러 후보들 정신 차리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불찰로 정권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추미애와 조국의 그 축창에 찔려서 비명 횡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도록 응원했던 그 죄밖에 없는 불쌍한 보수파 국민들이 다시금 또 5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가는 그런 슬픈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양심 때문이라도 조국의 축창에 찔려서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심청이가 치맛자락을 걷어쓰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